자, 앞쪽에 있는 내용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시간은 t인 거고, 다음 높이는, 공의 높이는 이렇게 관계시 주어졌죠. 공을 던진 후 몇 초 후에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가,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가, 이 식을 만약 우리가 높이라고 치고 h라고 합시다. 그럼 h라는 관계식은 2 플러스 9t 마이너스 5t 제곱인데, 공이 지면에 떨어진다는 뜻은 이 h 값이 0이라는 뜻이겠죠. 공의 높이가 0인 거니까. 이게 0이 되는 2차 방정식을 풀는 뜻인 것 같아요. 넘기면 5t 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되겠죠. 5t t 2 1 마이너스 플러스 t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 2 이건 아니겠죠. 네, 2초 후에 떨어집니다. 화면에서 초속 50m로 똑바로 던진 공의 t초의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 위로 볼록하죠? 좀 이따 우리가 이차함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80m 이상 어차피 할 거니까 h랑을 높이로 두고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이걸 이렇게 쓰고 2차 함수는 인수분해 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t로 묶어보면 t-10이 되고 이게 t에 대한 2차 함수죠.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h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포물선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포물선 몰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라고 내 문제니까.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높이 값인데 80m란 지상에서부터 80m니까 이 정도를 80m로 합시다. 이 지점이 80m 되는 위치. 그럼 올라가다 보면 처음으로 한번 80m에 도달했다가 최고 지점을 찍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두 번째 80m 지점을 찍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t 값이 있을 테고 또 여기 t 값이 있겠죠. 그럼 요 사이에서 지금 몇 초 동안 80m 이상이 올라갑니까를 물어봤으니까 이 사이 값을 묻는 것 같아요. 결국은 80m가 되는 값이 기준인 거니까 저게 높이 값 50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0t 얘가 높이인데 얘가 80m가 될 때 언제인지를 봅시다. 넘기면 5t 제곱 마이너스 50t 플러스 80은 0이 되고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은 0 8, 2가 있겠죠? 2, 8, 16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t값은 2 또는 8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지점에서 2초 후에 80m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8초 후에 내려오면서 다시 80m에 도달합니다. 그럼 이 사이는 몇 초 동안입니까? 그러면 6초 동안이겠죠, 뭐, 당연히. 6초 동안 80m 이상의 위치에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길이가 36이고 넓이가 72인 직사각형이고 이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더 길 때 가로 길이를 말합니다. 직사각형 둘레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하잖아요. 가로 두 번, 세로 두 번 더해서 36이니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 그럼 둘을 더하면 네, 18일 텐데 보통은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미지수가 두 개 괜찮지만 부등식이나 혹은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 거는 좋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로 y를 18-x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미지수가 하나가 되죠. 그런 다음에 넓이 값을 계산하려면 가로와 세로를 곱한 거네요. 그러면 72가 된다. 이 뜻이죠. 그냥 풀어도 되겠지만 뭐 혹시라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건데 72의 약수 중에 차이가 18 나는 숫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x와 18은 숫자 차이가 18이 나니까 그럼 72를 쪼개보면 이게 8 곱하기 9가 되고 8은 2가 3번이고 9는 3이 2번이죠. 그럼 이 숫자 중에 차이가 18 나는 숫자 두 개를 찾아낼 수 있겠나요? 음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18x. 여러분들 안 구해봤어요? 나 혹시 구해봤는지 알고 물어봤더니 네, 안 되면 그래공식 넣어볼게요. 짝수니까 짝수의 그래공식 a분의 1 생략 반의 부반대 이 반의 제곱 ac 72 9 뿔마 루트 19인가요? 9인가요? 되네요 이게. 누구랑 되는 거죠? 10이랑 6으로 되네요. 뭔 짓을 한 거죠 우리가? 네, 10이랑 6으로 됩니다. 12랑 이렇게랑 이렇게 곱해서 10이랑 6의 합이 18이죠. 아니면 아까처럼 인수분해해서 여기 x, 여기 x, 여기 12와 6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6 또는 10인데 지금 x가 가로고 18-y가 세로죠. 가로가 더 길어야 됩니다. 네, 이게 가로겠네요. 네, 18에서 가로를 빼야 세로 길이가 나온 건데 가로가 더 길려면 가로 길이는 18, 12가 정답이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H, CD 네, AH가 어디에요? 여기 CD 등변사다리꼴이란 뜻이죠. 첫 단어는 네, 저걸 H로 봤네요 순간. 등변사다리꼴인데 그 중에 이제 얘랑 길이도 이렇게 서로 수선을 내렸더니 윗변 길이와 서로 같아졌을 때 사각형 ABCD 넓이가 80일 때 BC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길이. 일단 여기를 X라고 잡읍시다. 같은 길이가 나왔으니까 위쪽도 X가 될 테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쪽도 X가 되죠. 위쪽도 당연히 정사각형이라 X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BC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X 플러스 4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넓이 값으로 예식을 만들어 봅시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X 플러스 4 곱하기 높이 X 나누기 2 이랬더니 80이 됐어요. 이 분자가 x 더하기 4면 2x 더하기 4가 되고 이걸 2로 약분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2 80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합을 짜면 돼요. 답이 없으면 우리가 뭐 근해공식에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숫자 2개 차이 나는 두 수이죠. 두 수의 차이가 2예요. 차이가 2가 나는 수를 2를 곱해서 80이 되는 거면 누가 봐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답이 나온 거죠, 뭐. 따라서 x는 80이네요. x는 8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4를 구하는 거죠. x가 8인 거니까 따라서 BC의 길이는 여기다 4를 더한 길이인 12가 정답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각 변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합동이 되도록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이 합동이 되도록 잡아놨죠. 그 안 내부에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정사각형일 겁니다. 합동이니까 이변 길이, 인묘도 합동인 대형변의 길이로 같아질 때고 그리고 이 각도가 여기 90, 여기 점, 여기 x 그럼 얘도 여기 x, 여기 점 근데 점과 x를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더해도 90이니까 결국은 이 내각도 90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게 다 90이 되기 때문에 내변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이 모두 90인 사각형은 정사각형밖에 없죠. 정사각형 여기 써있네. 쓸데없는 소리였네요. 네. 자, 얘는 10인 정사각형 한 변 길이 10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졌대요. 이 길이가 10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AH의 길이 여기 AH면 여기죠. X 이게 10일 테고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이게 X면 여기도 X라고 그랬잖아요. 합동이니까. 그럼 여기는 12-X가 되겠죠. 바깥쪽에 있는 거는 한 변 길이 12짜리 정사각형에 밑에는 X를 뺀 길이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죠. X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은 10의 제곱과 같다. x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12x가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24x. 플러스 144. 마이너스 100은 0. 다 2로 약분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2x. 여기 44 남는 걸 2로 나눴으니까 22가 남죠.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근행 없이 집어넣어요. x는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6, 뿔마 루트, 반의 제곱 36, 마이너스 ac 22. 6 뿔마 루트 14가 남죠. 근데 변 길이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6 플러스 루트 14냐 아니면 6 마이너스 루트 14냐, 둘 다 양수로 가능한데 루트 14면 대략 얼마죠? 3. 얼마 얼마니까 9. 얼마잖아요. 여기가 9. 얼마, 문제 보면 AE가, 여기는 이 길이가 AH보다 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길고 이쪽이 더 짧아야 된다 뜻인데, 이쪽이 여기 X가 6 플러스 루트 14면 이게 9. 얼마라 남는 게 2. 얼마밖에 안 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있는 조건상 안 맞고 정답은 6 마이너스 루트 14. 2번이 정답이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인 선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길이를 한 면으로 한 정사각형 만들었는데, 정사각형 넓이가 58일 때 이 정사각형 한 면 길이를 구하시오. 이 큰 정사각형 이쪽을 말하겠죠. 여기를 x라고 둘까요? 그럼 이쪽 길이는 10-x가 되겠죠. 그럼 여기 넓이는 x제곱일 거예요. 여기 넓이는 10-x의 제곱이겠죠. 그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랑 더한 것, 얘가 58이에요. 됐나요? 네. 계산 2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여기 100인데 이게 넘어서 58을 빼게 되면 42가 남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인수분해가 x-3, x-7 이렇게 되고, 따라서 x가 3 또는 7이네요. 큰 쪽이니까 큰 쪽에다 7을 둬야 되겠죠. 여기다 3을 두면 이쪽이 7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큰 정사각형 한 면 길이는 7이더라 라고 할 수 있죠. 혹시 근데 뭐 아까 말했지만 이게 연립방, 이게 그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특히 변 길이 구하는 문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은근히 여러 개의 문제 보면 이게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답이 될 때도 있거든요. 얘네 둘은 제곱수 두 개, 어떤 제곱수 두 개를 더해서 58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여기다 7의 제곱 넣고 여기다 3의 제곱 넣으면 정확히 58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큰 변의 큰 정사각형 한 면 길이였기 때문에 이게 좀 눈에 잘 보이면 네,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맞아. 괜히 이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봤는데 느낌이 확 왔어요. 근데 숫자는 맞아. 그럼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2차 방정식 정도라 해가 기껏해야 뭐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거기서 조건에 맞는 답을 이제 크게 맞는 답을 잘 골라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확률이 높아져서 3차나 4차로 넘어가서 근이 여러 개가 되면 꼭 그거라고 말할 수 없는 조건이 덜어 있기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느낌이 확 오면 이런 숫자 조합이 딱 맞네 그러면 그걸로 답을 처리하시는데, 괜히 이런 조합을 생각이 안 나는 걸 막 억지로 막 이런 걸 연습하지 마세요. 이걸 연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없이 혹시 이게 먼저 떠올랐다면 저거 7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와 여기 같은 숫자니까 어쨌든 10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9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고 8 집어넣어도 말이 안 되고 7 집어넣었더니 답이 딱 맞아. 그러면 그렇게 답을 처리하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cm인 이게 두 개 붙여놨죠. A, B의 중점에 O를 잡았고, OB 위 한 점에다 P를 잡아서 다시 오른쪽에도 이제 정사각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APCD 넓이가
PE 그러니까 왼쪽 정사각형과 오른쪽 정사각형 넓이를 서로 비교해 봤더니 왼쪽이 오른쪽에 3배랍니다. 3배보다 16만큼 더 넓답니다. 이럴 때 OP의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일단 변을 길이를 좀 잡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쪽에다 x를 일단 잡아볼게요. 그럼 큰 쪽은 12-x가 될 거예요. 넓이가. 아니, 한 변 길이가. 넓이를 조사하다 보니까 12-x 얘를 제곱하면 왼쪽 정사각형, x를 제곱하면 오른쪽 정사각형. 근데 왼쪽 정사각형 넓이가 오른쪽 정사각형 넓이의 3배보다 16만큼 크다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봐요. 144 마이너스 24x x제곱 3x제곱 16이 되고 넘어가면 2x제곱 플러스 24x 네, 빼면 마이너스 128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4 그럼 64의 약수 중에 차이가 10이 나는 게 뭐 있나요? 나눠봅시다. 2 뭐 있죠? 32 2 16 여기 있네요. 네, 16과 4 곱하면 64가 되고 차이가 이쪽 플러스 이쪽 많이 주면 네, 차이가 플러스 16이 나오죠. 플러스 12가 나오죠. 따라서 x는 4겠죠. 네. 이 변이 4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8이 될 테고 그럼 여기가 4면 이쪽까지의 길이가 절반이니까 6이고 그럼 남아있는 OP의 길이는 6-4가 되는 거니까 네, 2 이렇게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1080인 정사각형 모양의 벽에 직사각형 모양인 벽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 타일을 10장을 저렇게 붙여놨네요. 이때 타일 한 장의 둘레 길이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타일 한 장을 옆에다 살짝 빼서 이 타일 한 장 가로 길이를 x라고 두고 일단 세로 잘 모르겠으니까 y라고 넣어봅시다. 근데 넓이가 1080이래요. 근데 이쪽은 여기가 x고 얘가 y고 얘가 x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여기가 y고 y고 y 이렇게 돼 있죠. 됐나요? 그럼 곱하게 되면 2x 더하기 y에다가 3y를 곱하면 넓이가 1080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자가 두 개 처리가 되잖아요. 뭔가 xy의 관계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x와 y의 관계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랬더니 이 변의 길이가 지금 3y잖아요. 전체 벽면의 세로 길이가 3y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쪽도 3y죠. 근데 이쪽은 이 짧은 면은 지금 모양상 짧은 쪽을 우리 x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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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4개 있네요. 4x가 3y예요. 따라서 y는 3분의 4x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니면 뭐 x는 4분의 3y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쓴 식을 보니까 y가 x보다 좀 많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x에다 대입하는 게 좀 유리하겠죠. 너무 많은 데다 대입하면 숫자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럼 x에다 대입합시다. 4분의 3y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약분시키면 2분의 3y 플러스 2분의 2y 곱하기 3y 제곱 3y는 1080 덧셈해 보면 2분의 5y 곱하기 3y는 1080이고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5죠. 따라서 y제곱은 1080 곱하기 2분의 15 역수로 곱한 거니까 15분의 2 그럼 1080을 약분시켜 봅시다. 그냥 나누지 말고 5로 약분하면 여기 3 남고 여기 5로 약분하면 2 1 6 다시 3으로 약분하면 72 따라서 y제곱은
144. 그러면 y는 12가 되겠네요. 그럼 y가 12이면 x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4분의 3 곱하기 12 몇 번 하면 9. 그러니까 여기가 가로가 지금은 9, 세로가 12짜리인 직사각형 모양 타일이죠. 이 타일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둘을 더한 21에다가 2를 곱하면 4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세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 있고 가장 큰 반원의 지름 길이가 20, 색칠한 볼의 넓이가 24파이,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 길이를 계산하랍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많이 풀었고 이번에 여러분 학교 시험에도 이 문제 유사한 게 나왔었죠. 그때는 인수분해 개념으로 출제되긴 했지만 여기가 20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그때도 학교 시험도 그랬지만 미지수를 둘 때 여기를 x로 두게 되면 이쪽 반지름 계산할 때 넓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반지름 계산할 때 2분 x를 처리해야 돼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만큼을 그냥 이쪽 반지름을 작은 쪽 x를 두시면 이쪽도 x가 돼서 남아있는 길이가 20-2x가 되고 이쪽 지름이죠. 거기에 다시 반지름을 계산해야 되니까 10-x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가장 작은 반원의 반지름 길이니까 네, x를 구하면 되고요. 혹시 이런 말이 안 나와도 가장 작은 반원의 지름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나와도 지름에다 x를 두시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반지름 x를 둬야 계산이 좀 편하다는 거죠. 어쨌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전체 반원, 큰 반원에서 두 개, 조그만 반원 두 개 넓이를 빼내셔야 되죠. 그럼 큰 반원은 반지름이 10짜리니까 100파이 마이너스 요거 반지름 10-x의 제곱파이 빼기 이거 반지름 x 제곱파이 그러면 24파이가 나와요. 파이는 다 지우시고 여기 100에서 이쪽 10의 제곱이 100을 빼면 없어지니까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24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2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24는 0이 되고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2는 0이 돼요. 이거는 뭐 곱해서 12 더해서 10 되는 숫자는 없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1 생략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25 마이너스 12 그럼 13이 남네요. 근데 마이너스는 변 길이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죄송해요. 반원 계산 안 했죠 지금? 반원인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 2, 여기 2, 여기 2, 여기 2니까 여기가 2가 곱해져서 24가 아니고 네, 48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48 여기 24 그럼 얘는 곱해서 24 더해서 10이 되는 거는 부호가 맞다. 여기가 플러스네요. 엉망이군요. 네. 몸이 좋든 안 좋든 수업에는 집중을 해야죠.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되죠? x-4 x-6 x는 4 또는 6인데 네, 관계성이죠. 여기다 6 잡으면 여기는 이제 4밖에 안 남을 테니까 작은 쪽이니까 x가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설화중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이게 나왔죠. 좀 전에 푼 문제는 아마 이번 그 설화중학교 교과서에 저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모양의 연못의 둘레 폭이 3m인 꽃밭을 만들고 꽃밭 넓이가 꽃밭과 연못 넓이 합의 2분의 1일 때 그러니까 전체 원을 말하겠죠. 꽃밭과 연못 넓이라는 건 전체 원의 넓이의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연못 둘레 길이를 계산하는 건데 색깔을 뭘로 해야 잘 보이죠? 근데 그림이 왜 이러니? 이건 뭐야? 이 자리 뭐예요?
아, 그런 거예요? 난 그림이 잘못된 줄 알았더니 입체감 때문에. 네. 여기 이쪽에 큰 원의 중심에서 이 작은 원, 여기는 연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꽃밭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전체 원의 넓이 x 플러스 3의 제곱 파이에서 내부에 있는 연못의 넓이 x제곱 파이를 빼면 이게 꽃밭의 넓이가 나와요. 이 꽃밭의 넓이는 전체 넓이 x 플러스 3의 제곱의 2배랑 같다. x 플러스 3의 제곱 파이의 절반 이렇게 된다 라는 뜻이죠. 이해됐나요? 근데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결국은 여기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넓이는 x제곱 파이는 전체 넓이 x 플러스 3의 제곱 파이의 반이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세우셔도 됩니다. 같은 말이니까요. 양쪽 2를 곱하면 이거 1이 가겠죠. 이렇게 지워요. 2x제곱 파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계산하면 x제곱이 남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네, 그럼 근해 공식 x는 3 뿔마 루트 9 마이너스 ac 18이죠. 그러면 3 루트 2 변길이가 3 플러스 3 루트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3 마이너스 3 루트 2일 수도 있는데 이건 변길이가 아니잖아요. 음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 변길이 여기서 말하는 x 연못의 둘레를 구한 문제니까 연못 둘레면 2파이 r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2배에다가 파이 붙이면 되니까 6 플러스 6 루트 2 파이 이렇게 하면 저 연못의 둘레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8과 4인 직사각형의 종원이 있는데 일정한 길이를 늘렸죠. 가로도 똑같이 세로도 똑같이 새로운 좀 넓은 정원을 만들었더니 처음 넓이보다 28만큼 커졌답니다. 처음에 가로 세로 길이는 처음에 가로 세로보다 얼만큼 늘렸습니까?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네요. x, 여기도 x. 뭐 크게 어렵진 않아 보이죠? 저기 x 플러스 8 곱하기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4. 이 넓이가 처음 넓이가 얼마예요? 4, 8, 32죠? 28만큼 늘었다잖아요. 넓이가. 합치면 60만큼 됐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이것도 숫자가 좀 금방 눈에 보이지 않나요? x에 뭐 집어넣으면? 아니면 보기 쓰면 더 좋고요. 보기 보고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x에 뭐 넣으면? 2, 10, 6 곱하면 60. 물론 2에는 다 분배한 다음에 뭐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 풀란 얘기인데 적당한 숫자가 생각났기 때문에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직육면체 모양은 매년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죠. 저렇게 내 귀퉁이를 접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접었더니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가 됐는데 부피값 71이에요.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가로가 이쪽 길이가 가로가 되죠. 세로는 여기가 세로가 돼요. 높이는 이게 높이죠. 이렇게. 그럼 가로 길이는 원래 전체 정사각형의 한 면 길이 여기를 x로 둔다면 가로 길이는 x-4가 되겠죠. 세로는 x일 겁니다. 근데 높이만큼 접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2죠. 여기 2, 여기 x-2, 여기도 2가 되고 이게 왜 세로예요?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죠. 가로는 x-4, 세로도 x-4네요. 높이는 이게 정사각형으로 됐었기 때문에 여기도 높이 2가 되겠네요. 그럼 2 곱하기 x-4의 제곱이 부피값 72가 되고, 약분을 하게 되면 x-4의 제곱은 36이 되고, x-4는 제곱해 36이니까 뿔마 6 따라서 x는 2가 되겠네요. 뭐 이상하다. 10이 되겠죠? 네. 네. 다음. 좀 서 있기가 좀 힘들어서 미안합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한숨이 자꾸 나와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미안할 뿐입니다. 몸 관리를 잘하려고 지금 토, 일, 월 이 3일 동안에 내내 누워서 약만 먹고 그냥 편하게 휴식을 취했는데도 낫지를 않았네요. 자, 가로 세로 길이가 그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형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일요일날 연락이 왔더라고, 아침에. 가야 되는데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도로를 만들었죠. 도로를 제외한 넓이가 128이에요.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여기 있는 이 평행사변형이죠, 사실. 이 평행사변형 넓이와 똑같은 이거를 하나의 변으로 보고요. 이렇게 돼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같은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밑변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직사각형과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동일하죠.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고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어쨌든 같은 값을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삐뚤하게 세워져 있으면 길을 직사각 형태로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길이 나눠 있는데 저 길을 항상 우리는 한쪽 벽면으로 몰아붙이죠. 그럼 길 빼고 나머지 저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 여기 넓이 합은 이쪽 직사각형 넓이와 같다라는 건 너무 많이 했었던 내용이라. 근데 이 도로의 폭을 x로 잡아놓은 거니까요. 얘도 x가 되고 얘도 x가 되겠죠. 이쪽 폭이 x, 이쪽 폭도 x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한 변 길이는 18-x가 되고 이쪽은 10-x가 되죠. 그럼 18-x에다가 10-x를 곱했더니 128 이렇게 되는 숫자네요. 이것도 뭐 숫자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아요. 보기 있으면 더 좋고. 그 x에 어떤 수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계산하는데 뭐 끝자리가 8이니까요. 여기다 만약에 1을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1을 넣는다면 여기 끝자리 6 남고 얘는 끝자리 8 남고 왠지 6, 8, 48 그런 느낌이 나죠? 16 곱하기 8 네, 딱 맞죠? 128 근데 x에다 2를 집어넣어서 나온 숫자였기 때문에 도로의 폭은 2m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까랑 유사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번에는 가운데 길이 이제 두 개가 있고 평행사변처럼 세로로 내려오는 길이 하나가 있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직사각형 길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아래로 내리고 나머지 길 하나는 이렇게 옆에 벽면으로 붙이죠. 그럼 여기에요. 6개 나눠져 있는 넓이가 이쪽 넓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2x가 될 테고 얘는 x가 되죠. 얘는 70-x 얘는 60-2x 70-x에다가 60-2x를 곱하면 2400이 돼요. 얘도 뭐 숫자를 찾아내면 좋고, 만약에 못 찾는다 하더라도 분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4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00x 플러스 6, 7, 42 4200 넘으면 2400 빼면 1800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900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90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90 따라서 x는 10 또는 90 미터인데 91이 없잖아요. 이쪽 길이가 65가 70밖에 안 되는데 이게 90이면 말이 안 되니까 네. 도로의 폭은 10m로 잡으면 되겠다.